안녕하세요. 로맨즈 남성님 변호사. 네, 신혁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건을 재구성해서 최근 관심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임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 얘기로는 기소유예도 죄를 지은 거라 하고 전과라서 다 나와서 공무원을 할 수 없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블로그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알아볼수록 더 헷갈리네요. 저는 공무원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라고 많은 의뢰인들이 물어보셨고, 그리고 보통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보통 또 저희 상담을 오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법률을 통해서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은 기소유예라는 말과 집행유예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소유예라는 것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사님이 사건을 판단해서 이제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한 번을 봐준다는, 쉽게 생각하면 봐준다는 뜻이고요. 집행유예라는 것은 재판에서,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하되 그 실형의 구속 집행을 몇 년간 유예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흔히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는다, 안 남는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남는다는 사람도 있고 남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전과에 남을까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전과에 남지 않고, 즉 범죄 경력에 남지 않습니다. 우선 전과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해프닝이 발생하는 건데요. 우선 전과라는 부분을 정확히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전과에 관해서 정확히 알아보시려면 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우선 말은 어렵죠.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근데 그냥 형이 실효되는지, 어떻게 실효되는지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이런 명확한 개념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서 저희가 어렵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2조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범죄 경력 자료가 있고요. 그 밑에 6호에 수사 경력 자료란 말이 있고요. 7호에 전과 기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해만 되면 기소유예가 전과가 남는지 어떤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거든요. 먼저 전과 기록이 뭐죠?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그리고 범죄 경력 자료를 합쳐서 전과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너 전과 있어? 너 전과 있어? 너 이런 말을 할 때 전과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요.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범죄 경력 자료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 수형인 명부나 또한 수형인 명표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전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과는 말은 저희가 지워버릴게요. 전과란 말은 지워버리고요. 범죄 경력 자료가 곧 전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범죄 경력 자료가 뭔가요? 범죄 경력 자료라는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형 실효법이라고도 하는데 제2조 5호에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 그리고 면제, 그리고 선고유예, 그리고 보호감호, 치료감호, 그리고 보호관찰, 그리고 선고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그리고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형, 추징령, 사회봉사명령, 수학명령 등의 처분들, 그리고 이제 기타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보이는 게 가죠. 그러니까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가 되면 범죄 경력 자료라고 남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한 건 뭐죠? 기소유예. 기소유예가 그럼 범죄 경력 자료냐? 왜냐? 범죄 경력 자료가 전과니까요. 그럼 기소유예란 말이 가나 다라 마에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전과가 아닌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과가 아닌 거죠. 아니다. 왜냐하면 전과는 범죄 경력 조회고 범죄 경력 조회에 기소유예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블로그나 많은 지식인이나 유튜버에서 기소유예가 전과가 된다, 범죄 경력 조회를 했는데 나온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냐면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경력 자료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인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집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경찰서를 가거나 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내가 10년 전, 20년 전 전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서를 가서 자기 범죄 경력 조회를 떼봐요. 또는 인터넷으로 쉽게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발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 걸 떼봐요. 그렇게 뗐을 때 그런 혼동을 가져오게 합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네이버에 범죄 경력 조회 회보 발급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첫 번째에 있습니다. 수사 자료표 내용 확인이라고 있어요. 그곳에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중간에 나옵니다. 범죄 수사 경력 조회 신청. 대부분 그곳에서 통합을 누르세요. 그럼 통합을 누르고 그다음 신청을 하면요. 그곳에 범죄 경력, 수사 경력이 다 뜹니다. 한꺼번에. 연도 순으로 뜨고요. 범죄 경력, 수사 경력에 대한 구분 없이 일렬 종대로 쭉 떠요. 그러면 나는 범죄 경력이라는 걸 조회하기 위해서 네이버에 눌렀고 그곳에서 검색을 눌러서 나왔기 때문에 나 범죄 경력이 중요한데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거 조회를 하면 다 나오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자기가 떼보는 거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자기 거를 범죄 경력, 수사 경력을 볼 수 있는 거는 알 권리상 당연한 거예요.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본인 인증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따라서 범죄 경력, 수사 경력을 보고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통합을 누르셨기 때문에 범죄 경력, 수사 경력 보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분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경력, 수사 경력이 나뉘어요. 그러면 위에 범죄 경력만 확인하면 되는데 보통 누가 저희 법조인이 아닌 이상 분리 안 누릅니다. 그래서 통합을 눌러버리면 두 개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도 나와버리기 때문에 기소유예 뜨는구나. 다른 발급 기관에서도 이를 신청하면 기소유예가 나오는구나라는 혼동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나오겠거나 착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내가 재판을 가서 재판을 받을 때 검찰 등의 기록을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경찰 수사 갔을 때 전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때가 있어요. 그때 경찰들이 보여주는데 그때 경력 회보서라고 있거든요. 그곳에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범죄 경력, 수사 경력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수사관이 보여준다고 해서 이게 전과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거는 범죄 수사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사관님이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회기관에서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자신이 스스로 발급한다. 또한 범죄 수사로 수사관님이 본다. 이 두 가지의 특이성 때문에 결국 범죄 경력, 수사 경력을 구분을 하지 못해가지고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사 경력 자리가 뭐죠? 수사 경력 자료라는 거는 어떻게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런 것들을 기재된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형실효법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또는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자료 이런 범죄 경력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도 그렇죠. 기소유예도 포함되죠. 왜냐하면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가는 당연히 아니고요. 보시면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자료 등 중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 요 부분이 기소유예입니다. 왜냐하면 불기소 중에 무혐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불기소 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 경력 자료에서 빠진 나머지 자료는 기소유예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사 경력 자료라는 개념 안에 기소유예가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럼 수사 경력 자료는 왜 필요하냐? 아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사 경력 자료는 왜 필요하죠? 수사 경력 자료도 뭐 범죄 수사를 위해서 주로 범죄 수사를 위해서 그리고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뭐 사회봉사 명령, 수강 명령 이런 것들 그리고 보호 감호, 치료 감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사 자료표도 필요가 합니다. 네, 보시면 이제 6조에서 수사 자료표죠. 이 안에 수사 경력 자료가 있는데요. 수사 자료표에 의한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 경력 조회를 땡땡땡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범죄 수사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경력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수사관들이 얘가 동종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그런 범죄의 수사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사 경력 자료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는지 걱정되는 부분은 범죄 수사 재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 경력 조회나 국가 임용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범죄 경력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6조 제 9호가 되게 중요한데요. 9호를 보면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 허가, 뭐 서운, 표창 뭐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징계 절차, 공무원에 게시된 징계 절차에 있어서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조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회되는 것도 거기 보면 가로 안에 있어요. 범죄 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공무원 임용 결격에 있어서 기소유예는 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9호에서 정확히 나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에 한정한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도 수사 경력 자료는 없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임용이나 이를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임용에는 전혀 수사 경력 자료가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상. 따라서 우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에 한정하는 국가공무원 인용에 관한 또는 징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는 나오지가 않죠. 추가로 참고로 저희가 국가공무원법을 그래서 다시 봤어요. 혹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말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따로 이런 부분을 추가해 놨는지 보았는데, 국가공무원법 33조 결격 사유를 보면 그런 게 있나요? 네,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30점서를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건데, 거기에는 이거 다 일일이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보시면 어디에도 기소유예에 관한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33조에 기소유예라고 따로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결격사유라고 적용된 바가 없기 때문에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을 총합해보면 우리 질문자님이 말한 것처럼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전과가 아니고 공무원 임용에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취업 제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사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친구랑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난 여성과 흔히 말하는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술이 마신 상태라 저와 그 여성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성분이 합의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여자분은 술에 취한 본인을 강제로 성관계하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성분에게 사과를 하였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검사님으로부터 교육 20시간을 듣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듣기로는 결국 기소유예를 받아도 성범죄의 경우에는 취업 제한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소유예를 검사님한테 받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무죄 주장을 끝까지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저희가 많은 질문을 받고 사연은 있고요. 이런 경우에 결국 대답이 어떻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검사님 좋은 검사님이에요. 기소유예 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서 본인에 관한 인신에 관한 구속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얼른 기소유예를 받고 인정하고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만 이제 그 기소유예 받으면 아까 이제 남 변호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취업 제한이 걸리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소유예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 경력 정보가 아니고, 즉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취업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 보면 56조 제1항을 보시면 되는데,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성범죄죠. 성범죄도 포함하는 거예요. 또는 이 경우에 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벌금형 이상의 판결, 이 판결에는 약식 명령도 포함합니다.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제한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전과도 아니고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 제한은 걸리지 않습니다. 네, 더불어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법령에 보듯이 취업 제한은 법원만이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검사님이 내려준 기소유예 처분에는 취업 제한이 병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내리면서 취업 제한을 같이 함께 내리는 경우는 법률상 있을 수 없고 저희 또한 이 일을 하면서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기소유예는
범죄 경력 조회가 아니고 또한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수사 경력 자료이기 때문에 범죄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할 때만 수사기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회나 아니면 어떤 취업이나 국가공무원법 임용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곳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받는 것 자체가 워낙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님께서 한번 선처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란이 안 생기게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기소유예에 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로맨스 남성진 변호사 신혁권 변호사였습니다.